토트넘이 부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와중에 맨시티전 4대0 대승으로 좋은 분위기를 타나 싶었는데 또다시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카리오가 맨시티전 이후에 발목 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왔거든요. 어떤 이야기냐면 비카리오가 오른쪽 발목 골절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카리오는 맨체스터 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도중 부상을 입었고 의료진의 평가를 거쳐서 언제 훈련에 복귀할 수 있을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올렸거든요. 이 부상이 왜 나왔었냐면 비카리오가 경기 중에 발목을 붙잡고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장면이었냐? 토트넘이 수비 라인을 올릴 때 맨시티가 전방으로 롱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었는데 이 롱패스가 그렇게 정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포로가 머리로 비카리오에게 넘겨준다는 게 이 패스가 짧았죠. 그러다 보니까 달려 들어가는 사비뉴에게 기회를 허용했고요. 이 패스가 아슬아슬하게 나와 있는 비카리오와 달려 들어가는 사비뉴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이제 비카리오가 이 볼을 먼저 붙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비카리오가 볼을 잡았는데 이게 아슬아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부상이 나왔어요. 사비뉴가 직접적인 터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비뉴의 발끝에 닿을 뻔한 장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카리오가 빨리 나와서 이 볼을 잡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볼을 점프해서 잡은 다음에 약간 사비뉴와 부딪히면서 떨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떨어질 때 오른쪽 발목이 착지가 잘못되면서 무게가 완전히 발목 쪽에 쏠렸어요. 그러면서 비카리오가 넘어지자마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비뉴와의 경합이 끝난 이후에 사비뉴도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포로도 비카리오에게 패스를 잘못했기 때문에 미안하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비카리오가 이 장면이 끝나고 일어났다가 곧바로 다시 쓰러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오른쪽 발목을 붙잡고 있었죠. 이 상황에서 아마 비카리오의 발목이 골절상을 입은 것 같아요. 물론 비카리오가 이게 30분대의 장면이었기 때문에 골절상을 당하고 60분 정도를 뛰었거든요. 심지어 클린시트를 기록했죠. 그래서 골절상인데 경기를 소화할 수 있었다는 건 비카리오가 엄청나게 심각한 골절상을 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비카리오가 발목 수술을 받았지만 골절의 정도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아서 2달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토트넘 자체가 비카리오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컸던 상황이라는 거죠. 일단 토트넘이 수비 라인을 올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기 상황이 자주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매우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는데 공격적으로 올라가다가 순간적으로 역습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수비 라인에서 약간 선수를 놓치는 장면들이 아무래도 공간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카리오에게 위기 상황이 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비카리오가 선방을 기록하면서 토트넘이 실점을 하지 않는 장면들이 많았었죠. 사실 지난 시즌부터 비카리오의 선방으로 토트넘이 승점을 가져온 것만 생각해봐도 상당히 크거든요. 당장 지난 경기 맨시티전에서도 홀란드의 슈팅을 발로 막아내는 장면도 있었고 균도안의 1대1 찬스를 막아내는 장면도 있었고요. 여러 선방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비카리오의 영향력이 토트넘에서는 매우 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특히나 맨시티전이 비카리오가 빛났던 이유는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현재 붕괴가 되어 있는 상태죠. 현재 반더벤도 계속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반더벤도 아직 2주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 현재 반더벤이 야외 훈련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회복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고 12월 중순까지는 돌아와서 경기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반더벤도 회복을 못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로메로 같은 경우에도 지난 맨시티전을 앞둔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다. 다음 주에는 적합한 컨디션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일단 희망사항이고 로메로가 복귀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해주는 벤탄쿠르도 출장 정지로 경기에 못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트넘의 골키퍼 라인 그리고 중앙 수비 라인, 수비형 미드필더 라인에 모두 다 주전급 선수가 부상을 당한 상태입니다. 토트넘의 스쿼드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비카리오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포스터 골키퍼가 아마 나올 거고요. 그리고 반더벤도 못 나오고 로메로도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태예요. 여기에 더해서 벤탄쿠르까지
경기까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수비 라인에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들이 모두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포스터 골키퍼가 출전하는 것이 확실해졌고요. 그리고 반더벤 자리에는 당분간 벤 데이비스가 출전할 것이 유력합니다. 그리고 로메로가 만약에 나오지 못한다면 로메로 자리에 드라구신이 나오겠죠. 그리고 벤탄쿠르 자리에는 이제는 비수마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비수마도 이번 시즌의 활약을 보면 꾸준함은 좀 부족했기 때문에 과연 비수마가 수비라인 앞을 계속 보호해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골키퍼부터 중앙 수비라인,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요 공간이 토트넘의 지금 고민거리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토트넘이 골키퍼부터 줄부상을 당하고 있는 이 시기가 토트넘이 아주 어려운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당장 3일 전에 맨시티와의 경기가 있었는데 며칠 뒤에 로마와의 유로파 리그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틀 뒤에 풀럼과의 리그 경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바로 3일 뒤에는 본머스와의 리그 경기가 주중에 있고요. 주말에는 곧바로 첼시와의 더비 매치가 있어요. 3일 간격으로 계속 경기가 펼쳐지고요. 또 첼시와의 경기 이후에는 3일 뒤에 레인저스와 유로파 리그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일 뒤에는 사우스햄튼과 리그 경기, 그리고 3일 뒤에는 맨유와의 리그컵 8강전, 그리고 또 3일 뒤에는 리버풀과의 리그 경기가 있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박싱데이가 시작되기 때문에 리버풀전 이후에 이틀 간격으로 노팅엄 포레스트, 울버햄튼, 뉴캐슬을 연달아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 뉴캐슬전이 1월 4일인데 1월 4일까지 약 한 달하고 한 5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지금부터 1월 초까지 매주 주중 경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이 빡빡한 일정 속에서 일단 반더벤이 못 나오는 경기만 해도 로마전, 풀럼, 그리고 본머스, 첼시, 레인저스, 사우스햄튼, 당장 반더벤이 지금부터 2주 동안 결장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당장 2주 동안만 해도 벌써 6경기를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빡빡한 일정 속에서 토트넘이 가뜩이나 지금 선수단도 주전과 비주전의 차이가 좀 심한 구단이 또 토트넘이잖아요. 그래서 반더벤이 빠지면 벤 데이비스, 로메로가 빠지면 드라구신, 급격하게 이 수비 라인이 약해지는 상황인데 반더벤과 로메로도 모두 부상을 당해 있는 상태고, 여기에 비카리오도 부상을 당하면서 포스터 골키퍼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벤탄쿠르가 당분간 못 나오기 때문에 벤탄쿠르도 박싱데이 전까지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비수마가 나오는데 과연 비수마가 한 달 동안 11경기를 치르는 이 일정 속에서 11경기를 모두 잘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한다면 분명히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아치그레이처럼 어린 선수라던가 사르처럼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닌 선수를 임시 방편으로 기용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건데,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토트넘이 비카리오, 반더벤, 로메로가 있을 때도, 벤탄쿠르까지 있을 때도 사실은 수비적인 면에서는 그렇게까지 강점을 보이는 팀이 아니었잖아요. 너무 라인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비수들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비의 부담감이 커지면서 실수가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반복이 되고 있었는데, 주전급 멤버가 아니라 비주전 멤버들이 이제부터는 한 달 동안 이 중요한 기간을 견뎌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수비 진영뿐만 아니라 공격 진영도 지금 문제인 게, 솔랑키의 백업 자원 현재 없는 상태죠. 히샬리송이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솔랑키가 혼자서 원톱을 봐야 되고요. 현재 솔랑키의 백업이 손흥민을 원톱으로 기용하는 것을 제외하면 랭크셔밖에 남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히샬리송의 부상 기간이 1월 15일 복귀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참 남은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도베르도 현재 수술을 받아서 이번 시즌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손흥민을 원톱으로 기용하는 생각도 하기가 힘들어요. 솔랑키가 만약에 지치거나 부상으로 못 나온다면 손흥민을 원톱으로 내세웠을 때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선수가 베르너, 딱 한 명밖에 남지 않는 거거든요. 뭐 베르너가 아니라면 어린 무어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만큼 이제 측면 공격 자원도 자원 자체가 부족한 거죠. 왼쪽 라인에는 현재 남아있는 선수가 손흥민, 오른쪽에는 쿨루셉스키가 있고요. 그리고 브레넌 존슨이 있는 상태고, 여기에 더해서 왼쪽에는 무어, 베르너 두 명의 선수가 있고요. 쿨루셉스키가 또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이 되면 오른쪽 라인에는 브레넌 존슨,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12월 중순부터 합류하는 양민혁 선수가 있습니다. 이 좌우 측면에도 결국에는 여러 선수가 있지만 베르너, 양민혁, 무어 이런 선수들을 주전급으로 믿고 쓸 수는 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남아있는 자원은 손흥민, 브레넌 존슨, 그리고 쿨루셉스키 딱 3명뿐인 거죠. 심지어 최근에는 쿨루셉스키가 중앙 미드필더로 많이 기용되다 보니까 쿨루셉스키가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될 때는 브레넌 존슨이 오른쪽에 기용되면 백업 자원이 오른쪽 라인
라인에서 전문적으로 뛸 수 있는 공격 자원이 1월에 합류하는 양민혁밖에 남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트넘이 부상자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토트넘이 지난 주말에는 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시티를 4대0으로 이기는 아주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토트넘이 사실은 맨시티를 이기기 전에는 입스위치 타운에게 지고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지고 이제 이러면서 기복이 심한 팀으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복이 심하다는 게 어쨌든 주전급과 비주전급의 실력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부상을 당했을 때 비주전 선수들이 나오면서 경기력이 안 나오는 부분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토트넘이 매주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를 반복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설이 나왔다가 명장 소리를 들었다가 이 상황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한 달 동안 시작되는 3일마다의 이 경기 일정을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부상자가 많은 스쿼드를 가지고 기복 없이 잘 치러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수비 라인의 부상과는 관계가 없지만 왼쪽 라인에서 꾸준하게 선발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사실은 베르너가 경기에 나왔을 때 손흥민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활약을 매번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와야 되는 경기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난 맨시티전에서도 일정이 워낙 빡빡하니까 승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흥민을 빨리 빼면서 손흥민의 체력 관리를 좀 해준 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맨시티를 이기면서 토트넘이 정말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었는데 또다시 비카리오의 부상으로 안 좋은 소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 이 토트넘이 어떻게 스쿼드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경기력을 과연 유지할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게 토트넘의 이번 시즌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